안녕하십니까. 파주 시민의 TV 진행을 맡고 있는 고영곤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현장을 간다. 후보들의 검증하는 시간, 다섯 번째 순서로 파주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신 박용호 후보님 모시고 같이 대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보님, 간단하게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후보님의 양력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으시면서 성장해 오셨던 히스토리에, 인생 히스토리에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거나 후보님 간단한 인사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운정 신도시민과 우리 교화동 신도시민들을 모시고 일하게 될 진실한 일꾼 박용호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우리 파주 갑 지역의 전략 공천을 받았고 오직 우리 운정 신도시와 교화동 발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운정 신도시와 교화동 신도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수건 사업을 1번 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3호선을 운정까지 연장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었는데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3호선 운정까지 연장하는 일, 박용호가 국회의원이 돼서 여당 후보로서,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1번 공약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4년 안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키든지 예타를 면제시키든지 아주 결단을 내는 진정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박용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요. 후보님은 4년 전에 한번 네네네 출마하셨다가 고배를 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사실은 어찌 보면 전문가 그룹에 계셨다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셨는데, 뭔가 출마하시게 된 어떤 동기나 개인적인 뭐가 있을까요? 제 양력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이제 파주 토백인데 사실 중학교까지만 파주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이렇게 외지에서 다녔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지만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실업계 특목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다 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이 어머님이 일찍 어머님이 일찍 여의여서 홀아버님 밑에서 컸는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마을에 동냥도 다니고 미군 쓰레기차 지나가면 막 쫓아가서 쓰레기 더미 뒤져서 이렇게 잼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구해 먹고 그랬지만 이렇게 밝게 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셨던 우리 사회, 마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주신 우리 지역과 국가,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컸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 청와대 대통령실속 청년위원장 일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이제 국정의 흐름도 알게 됐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맞춰가는 와중에 이제 제 고향 파주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신도시, 운정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이제 우리 운정 신도시민들 많이 늘어나시고 아파트도 많이 증축되고 그러는데 이런 교통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나서서 진짜 열정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나 국가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가 많은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정말 머슴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또 우리 운정 신도시와 교화동 발전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지고 매일매일 챙기는 일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그런 일꾼으로서 저는 진정성 있게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발전 이슈하고 또 은혜를 갚는 이슈, 두 가지 이슈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총선에서는 아쉽게 낙선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도 어린 시절을 좀 불우하게 보내서 참 이 후보님하고 서로
예, 공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동병산인이 네, 동병산인의 점. 예, 조금 뭐 제가 좀 뭐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파주 갑으로 전략공천을 받으셨는데 물론 이제 후보님의 어떤 의지하고는 또 상관없는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파주 갑은 윤우덕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참 도전하고 있고 박정 후보보다는 윤우덕 후보가 좀 더 손쉬운 상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우리 박정 후보님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고 우리 윤호덕 후보님도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그 어떤 분도 사실 뭐 쉽지 않다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울 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인데 한 분은 8년을 하셨고 한 분은 12년을 하신 건데 네네. 저희들 같은 정치 신인 또 젊은 일꾼으로서는 이제는 좀 젊은 세대 새바람 새 일꾼들이 좀 새로운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일을 했으면 운정 신도시 발전이나 파주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면 파주 을 지역, 그러니까 네네. 금천 문산 구도심 네네. 지역이 좀 국민의힘 성향이 조금 더 있고 네네. 우리 운정 신도시 및 교화는 약간 그 민당 성향이 좀 강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엄지로 그렇습니까? 엄지로운 꼴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와서 시민들과 이렇게 많은 시민님들과 소통하고 또 공약 개발하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험지가 아니라 네. 저한테는 정말 자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 더 쉽냐 안 쉽냐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여튼 우리 운정 신도시와 이 교화 지역에서는 박용호가 꼭 필요하겠다. 네. 박용호라는 새바람 새 일꾼이 필요하겠다. 박용호가 겪은 경험과 저런 열정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지역 발전에 대한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진짜 새 일꾼으로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골리앗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싸움이거든요. 뭐 사선 도전하시는 골리앗 그렇게까지. 이제, 겨우 가는 이제 다윗인데 뭐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뭐 총선 전략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가늠을 하고요.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운정 신도시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모이시면서 오죽했으면 뭐 분구가 돼서 좀 일부 지역이 이제 파주 을 지역으로 떼어질 만큼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에 정말 오직 3호선 연장 박용호, 오직 3호선 연장 박용호만 해내겠습니다. 3호선 연장하는 거 예타 통과되는 일하고 또는 예타 면제되는 일은 이거는 제가 정말 4년간 다른 일은 차치하고라도 매일매일 대통령실을 찾아가서라도 이 문제는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신지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우리 운정 5동이나 6동 또 약간 먼 거리에서 교화동에서 이렇게 운정역이나 야당역까지 가려고 해도 너무나 맞습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런 교통 인프라는 선출직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한 그 책임이다.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 회초리를 맞아야 될 상황이어서 그런 교통 인프라는 GTX 삼성역까지 조기 개통하는 거 포함해서 충분히 해내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자족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교통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LG 출신인데 마침 LG 디스플레이가 우리 파주 원롱에 있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성장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올레드, OLED라는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을 국회나 행정부에서 제대로 펼쳐줘야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더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유관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파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고 또 자족 기능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를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국회나 행정부하고 같이 펼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GTX 그 기지창 옆에 운정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제 조성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을 확대 조성하고 조기에 조성을 해서 거기를 정말 미국의 산호세에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첨단 산업 어떤 밸리로 좀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에 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위시한 그런 첨단 산업 밸리로 만들어서 운정이나 교화에서 이쪽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자족 기능을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뭐 GTX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올 12월에 일단 서울역까지 개통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서울역까지만이라도 좀 빨리 개통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3호선이 연장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네, 3호선이 지금 대화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역까지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운정 뭐 이마트까지 와서 다시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이제 금능역으로 연결을 시키면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금능역 통해서 금천 문산까지 가서 문산 기지창을 활용하게 되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그런 점수가 있는데 BC 값이라고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까지 연장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을지역구의 그 후보님들도 그 3호선 여기 문산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크게 이슈로 보고 있고 사실은 그 문제는 가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도 갑보다는 을이 좀 더 많이 더 절실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합심해서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님이 좀 힘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을 지역에서도 오늘이나 뭐 조만간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공약을 네. 개발해서 또 제가 예전에 청와대하고 업무했던 그런 경험들, 중앙부처 업무했던 경험들 같이 합심을 해서 운정에서 이제 문산까지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그 예타 점수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서 통과가 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지난번에 한번 마련되다가 좀 좌절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생시켜서 반드시 우리 예타 면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접경지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손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예타 면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예타 면제시켜서 하여튼 3호선은 무조건 이번엔 박영호가 진짜 진실로 해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저 후보님들한테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개성공단 포함해서 파주를 뭐 평화 도시, 뭐 평화 수도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뭔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모델이 파주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후보님한테는 더더욱 후보님이 관심 분야이시고 그래서 파주의 일자리를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방금 테크노볼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국가 대사니까.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개성공단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께서 보아오실 때는 좀 걱정하시는 면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 소유의 건물을 그냥 예고 없이 이렇게 폭파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먼 미래를 생각해서 남북 간의 통일을 생각한다면 저는 경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오픈이 돼서 우리 북한 주민들도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의식주 문제가 네.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 서서히 마음문도 열어가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저는 개성공단의 오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의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그동안 70년 넘도록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이뤄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남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갈등이나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이런 상황을 좀 넘어가려면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픈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같이 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후보님이 국회에 가시게 되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 파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 그럼요. 예. 아니겠습니까? 이 파주가 그말 그대로 평화경제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리고 뭐 옛날 동화에도 이 햇님이 결국 옷을 벗게 만들지 바람이 그럼, 옷을 벗게 예.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뭔가 서로 만나고 퍼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그 시도들을 의원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 공약을 제가 의원님 공약을 쭉 보니 역시 의원님이 살아오신 길이 공약 안에 좀 쭉 다 녹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성장과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파주가 여러 가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좀 공약의 배치가 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네. 사실 이 공약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예, 지면이 네. 좀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네. 못 드렸습니다만 복지 측면으로 본다면은 아마 의료 문제를 네. 제가 거기 대형 병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파주 갑을 시민 합쳐서 한 50만 인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소아병원이라든지 또 응급실 이런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병원들이. 그래서 이런 대형 병상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응급실 구조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소아병원이 좀 준비가 되게 되겠다. 이게 의료 체계에서의 복지 문제는 제가 조금 터치를 했고요. 그것 말고 저도 어렵게 컸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이제 불편하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영세민 요즘 표현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출신인데 면사무소에 가서 막 밀가루 타먹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손 가정이라든지 또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가정, 그다음에 다자녀가 있는데 이제 어떤 복지 지원이 부족한 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제가 세부 공약으로 준비를 해서 네. 저와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제2의 박용호, 제3의 박용호처럼 네네. 다시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정책들을 잊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 이제 귀한 말씀 맞습니다. 예, 뭐 네. 유권자님들이 보시기에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네.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약에 보시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게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직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인데 그 각각이 헌법기관이란 말씀이시죠.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배경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전제가 돼야 될 게 기소독점주의 입장에서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기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 사실은 만들어질 필요도 없었겠죠.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마냥 이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님은 지금 현재 검찰이 공정하게 기소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뭐 검찰이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정말 그분들이 증거 채집한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뭐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뭐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보다 특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KTX를 뭐 1등석을 탄다든지 뭐 항공권은 뭐 비즈니스석을 탄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특권 그런 특권이 결국엔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완장찬 모습을 맞습니다. 네. 시민들께 보임으로써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자녀들을 이렇게 특혜로 이렇게 취직시키는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특혜라고 보고 그런 특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조직이다. 왜냐면 시민들께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뽑아준 거지 가서 특혜를 누리라고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실한 일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일반 시민에게 있는가? 일반 시민에게는 그게 없다.
그러면 일반 시민과 똑같거나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어떤 권리를 조금 덜 찾아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옳지가 않다. 예전에는 뭐 군사정권 시절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돼 있고 민주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밀짚 모자 쓰고 다니면서 정말 풀밭을 깎을 수도 있는 국회의원, 그러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뛰누고 있는데 시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혜택들은 굳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 정서랑은 이제는 맞추기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전제가 이게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고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검찰 뭐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야 되고 또 불체포 특권도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네.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죠. 100% 그럼요.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 조직이 뭔가 공정하게 네, 그것도 반드시 내야지. 아니 만일 혹시라도 그것도 선결돼야 되는 네, 과제죠. 그럼 박영훈 의원님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 네. 아니 물론 뭐 가정으로 갖고 가정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가서 입법 활동하라고 뽑아줬는데 일개 행정부에서 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삶 레코드가 살아온 이력 자체가 박영호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야생초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잡초와 같은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이 한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진실한 일꾼 되고 싶습니다.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되고 나서나 똑같은 박영호.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더 열심히 시민들을 찾아뵙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아주 진실한 그런 낮은 자세의 일꾼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선거운동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회장님들 뵈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건방진 끼가 보인다면 회장님 그 구두로 제 등짝을 후려 갈겨 주십시오. 예. 그래야 박영호도 살고 우리 파주도 살고 문정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삽니다. 박영호가 시건방지게 교만해 보이거나 일을 잘 안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등짝을 후려 갈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주 진솔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 또 주변으로부터의 질책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게을르지 않게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일꾼으로서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네 그런 모습을 제 삶이 증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4년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달 후에 본선에 임하는 출사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운정 신도시 교화동 시민 여러분, 박영호 정말 그동안 파주에서 또 국가에서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갚고자 나섰습니다. 우리 운정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런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지금까지 다른 선수들이 해오셨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선수에게 맡기시면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당 국회의원 후보 박영호 한번 밀어봐 주십시오. 3호선 운전까지 연장하는 일 박영호가 정말 역사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건 박영호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어떤 사리사욕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국가로부터 잘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우리 운정 신도시 교화의 일꾼으로서 3호선 문제 정말 해결해내고 GTX는 빨리 삼성역까지 서울역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 강남역까지 빨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박영호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매일매일 출근해서라도 하여튼 퇴근하겠습니다. 청와대 업무를 경험한 박영호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새 일꾼, 젊은 피로서 해낼 수 있습니다. 4년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그동안 못했던 일, 4년 만에 저 친구 멋있게 하네. 그런 모습 제 인생의 어떤 이력으로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네. 파주 시민의 TV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다음에 초청해 주셔서 또 너무 뭐, 감사합니다. 예.